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제시입니다. 원래 이번 좀 도로망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예전에 한번 제가 다루고자 했었죠. 관리 문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리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달 들어서 계속 바쁜 이유도, 지난달에도 계속 바쁜 이유도 바로 이 관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왜 안 했냐면 제가 생색내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잔금 치른 이후부터 관리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면 바로 짠옷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짠옷을 받게 되면 집을 인계받은 것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방금 건축이 끝났다고 주장할 때 건설사에서 정확하게 콘도 유닛이 완성된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빨리 공사를 하다 보면 유리에 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벽에 금이 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화장실 세면대 물이 잘 안 빠질 수도 있고 에어컨이 약할 수도 있고 전기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층인 경우는 하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층에서부터 고층으로 지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준공 일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공사를 하다 보면 집에 하자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하자를 전부 고치고 나서 짠옷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건설사에서 집 나왔다고 해서 오케이 해버리고 짠옷을 받아버리면 여러분은 그 이후에 아무것도 확인을 못하고 집을 건네받은 상태에서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일일이 AS 받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됩니다. 그리고 AS 받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지죠. 이렇게 AS를 받게 되면 그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짠옷을 받기 전에 미리 전부 다 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을 검사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면에도 계속 나오는데 하자가 있는 곳은 시설과 직원들이 전부 다 옵니다. 그리고 시공사 사람들도 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과 함께 이 전문가와 저와 전부 다 하자가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가 하자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가 끝났다고 다시 연락이 오면 두 번째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수가 덜 된 것이 있으면 될 때까지 확인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는 딱 두 번만 옵니다. 첫 번째 하자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오고요. 두 번째 그 하자 보고서가 다 완성됐는지 확인해 주러 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가 그 이후에도 발생하면 그 전문가가 준 하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가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보수가 끝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집 크기에 따라서는 20일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다는 데만 3번, 4번은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자 보수가 끝나면 짠옷을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짠옷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다라고 하면 수령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위임장을 전부 발송해서 위임장에 사인을 받아서 다시 제가 위임장 사인 받은 걸 받아서 전달해서 짠옷과 집에 필요한 카드키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짠옷은 받아보시면 고객 이름까지 전부 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이름 일일이 태국어로 만들어서 공증받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짠옷은 받게 되면 라이브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받아가시면 좋은데 받아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취득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브 영상하고 번역하고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게끔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죠.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인테리어 해야 되겠죠. 지금 라이프하우스 하이프 같은 경우에 64스퀘어미터를 쇼룸과 똑같이 만들려면 얼마가 드냐 하면요 7천만 원 듭니다. 저희가 쇼룸을 보면요 꼭 물어보는 것이 이대로 만드는데 얼마가 드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3억 조금 넘는 콘도에 7천만 원 무리죠. 그래서 커튼 따로 가구 따로 전자제품 따로 전부 구매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콘도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업체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체에 비싼 데 맡기는 게 아니고요. 업체를 찾아서 견적을 많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들은 저한테 커미션을 보통 10%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단 한 푼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돈 있으면요 싸게 해주길 원합니다. 저는 라이프 아속 하이프 64 스퀘어미터를 업체에 맡기면요 엄청나게 싼 데서 해도요 가구하고 커튼만 사도요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벽에 너무 많이 붙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다시 리모델링 할 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비싼 콘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콘돔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발품을 팔아야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SB 디자인 스퀘어 솔루션 팀, 그 다음에 일반 세트 파는 모델 판매하는 직원, 홈프로 직원, 파워바이 직원 전부 가서 제 담당 직원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많이 사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박나 SB까지 가서 한 집 하는데 무려 5번 정도는 가야 됩니다. 빨랑가 오면 빨랑가에서 한 구간 위에 가면 빅시에 SB 디자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이렇게 상세하게 잘 못해줘요. 그래서 제가 박나까지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배송될 때는요 옷장 따로 침대대 따로 하나하나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일일이 가서 확인을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제 고객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자 하나만 있으면요 제가 바로 빠꿉니다. 그래서 당장 가구만 하는데도 박나에 5번 이상 가야 되고요 팔람가오 그 콘도에 5번 이상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한다고 가구 한번 사보셨을 겁니다. 일이죠. 제가 지금 이 콘도를 얘기하는 게 이 콘도에만 한꺼번에 나온 집이 10집이 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매트리스는요 또 가격 아껴야 된다고 해서 SB 같은 데서 안 삽니다. 제가 매트리스 할인 매장 돌아다니면서 업체를 구했습니다. 전자제품 살 때는요 매달 할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홈프로가 쌀 때도 있고 파워바이가 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거 가지고 확인하고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그런데 SB 들렀다가 홈프로를 가면요 같은 박나라서 편합니다. 근데 파워바이는요 팔람가오요 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팔람가오까지 가야 됩니다. 한 번은 냉장고가 300바트 정도 파워바이가 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팔람가오 다시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름값 아깝지만 10분이면요 3000바트를 절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수기나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도 전부 제가 직접 가서 삽니다. 줄자로 다 집 재서요 직접 가서 삽니다. 그러면 제가 한 집 세놓기 위해서 그 집에 몇 번을 가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겠죠.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SB나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링크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에서 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요 가끔씩 결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 돈으로요 전부 먼저 계산하고요 송금 받습니다. 송금. 그런데 전자제품은요 링크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 있죠. 제가 제 와이프 한국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걸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바트로 사도 결제 내역이 원으로 뜨겠죠. 그러면 그 결제 내역 보내드리고요 한국 결제 계좌로 돈 받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전 세계에 나와보라고 하세요. 제가 생색내는 것 같아서 이 관리 내용 얘기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를 기분 나쁘게 하신 그분이 제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수수료 얼마 받아서 그러냐고 막말을 하시더군요. 수수료는요 건설사가 딱 정해주는 것만 받습니다. 제가 리세일을 거의 안 하는 이유가 오래된 콘도 리세일하면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즉 제가 건설사와 계약해서 얼마를 받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관리 다 해드리고 따로 받는 것 단 1푼도 없습니다. 제 고객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리진 콘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오리진 판매 계약한 게 파크24 오리진 프롬퐁이죠. 이게 2019년에 파크24 오리진 프롬퐁 3타워부터 판매할 때였습니다. 제가 계약서 사인하고요 그날부터 콘도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매니저가 저한테 3채 이상 팔면요 그때부터 10%라고 해서 제가 안 판 겁니다. 그때 건설사가 정해주는 커미션은요 여러분이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팔 때 수수료를 3% 이상 안 주고 팔아야 하는 겁니다. 태국은 수수료가 3%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판매할 때요, 수수료를 사실상 받지 못합니다. 5억 이하는 땡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쪼개면요, 협력사 에이전트들이 빨리 안 팝니다. 당연히 온전한 수수료에 콘도부터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만 바트까지 임대 수수료가 0원입니다. 제 고객들이 다 압니다, 해봐서. 그리고 5만 바트까지는 3만 바트를 뺀 나머지 걸 가지고 갑니다. 이것도 몇몇 회사 거래하면요, 못 받습니다. 5만이 넘으면요, 비로소 반반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커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관리하는 콘도 중에 5만 넘는 콘도가요, 3개도 안 됩니다. 보통 고급 콘도 사시는 분들 자기가 다 씁니다. 투자용은 보통 4억 미만이니까 5만 바트 이상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임대를 놓으면요, 그분만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집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사이트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슬롯을 사야 됩니다. 그거 100개면요 100만 원 이상 듭니다. 임대인 보고요, 이상하면 걸러야 되고요, 중간에 나가면 당월 돈 안 주려고 하니까 그거 받아야 되고요, 아줌마 불러서 청소해야 되고요, 그거 일일이 제가 다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 고객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제가 이 일 하면서 10원짜리 한 장 받은 적 있습니까? 처음 거래할 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 대부분 불안 속에 투자를 하십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제 고객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이분들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콘도 투자를 해주셔서요, 그나마 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고마움의 표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거 돈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18년부터 그거 다 돌려드리고요, 그 이후로 돈 받지도 않고 해줍니다. 그분들이 가구나 전자제품 결제해 주실 때 제가 카톡으로 바로바로 결제해 주시는 거 고맙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린다고 문자 드리는 거 아실 겁니다. 그거 진짜 제 진심입니다. 그분은 제가 싫어서 제가 거래 중단하겠다고 화내고 끄는 겁니다. 제가 수수료 때문에 거래를 하면 왜 중단을 해야 되며 왜 이렇게 깐깐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편하게 프리랜서 하면서 기분 살살 맞춰주면서 수수료 받고 나 몰라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코비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지를 못해서 고객들이 현지 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임대 한번 놓으려면요, 제가 통장을 제 명의로 몇 개를 더 파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게 1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방콕 방문하시면요, 픽업 가실 때 공항 배웅 다 해드리죠. 제가 호텔 저렴하고 좋은 거 추천해드리고요, 심지어 제가 앱으로 예약해드리기도 합니다. 비싼데 하지 말라고요. 첫날 통장 2군데 만들어 드리고요, 전화번호 맞춰드리고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은행도요, 앵커티에 갔다가 통로 왔다가, 제가 그거 귀찮아하는 거 한 번도 보신 적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같이 온 사모님이나 따님 심심할까봐 제가 백화점 구경시켜주고 같이 사장님 만들 동안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도요, 10원짜리 한 장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콘도를 찾는 것은 둘째치고요, 콘도를 등기하고 임대 놓기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셨지만 제가 해당 콘도를 몇 번이나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 한국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누가 저런 거 다 해줍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에 오시면 유언장 쓰게 합니다. 제가 사람 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혹시나 잘못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와이프나 자녀가 받아야 되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거 변호사하고 유언장 한 장 적어 놓으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방콕 변호사들 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하거나요, 아예 엄청나게 비싸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있죠, 방콕에서 2시간 넘는 있죠, 싱부리에 있는 변호사분 소개받아서 싸게 처리해드립니다.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일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 한국에 계시면서 콘도 투자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 제가 수수료 나타나는 파렴치한으로 보이십니까? 이상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